니하, 위안화. 안 사요. 니하, 위안화. 다이조부 데스네. 짜꺼. 살라마레쿰. 위안화. 위안화. 슈크란. 니하. 오이. 위안화. 오브리가다. 따봉. 안녕하세요. 머니 어예진입니다. 요즘 중국과 관련한 색다른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천연가스를 위안화로 받고 팔았고, 브라질도 중국과 무역을 할 때 달러를 안 쓰고 위안화나 브라질 헤아라를 서로 쓰기로 합의했다는 뉴스가 있었죠. 사우디아라비아도 중국 정유회사 지분 10%를 최근 사들였는데, 주목할 만한 건 거래 대금을 위안화로 지불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거래를 할 때 뭘 샀는지, 뭘 팔았는지가 중요하지 대금을 뭘로 지불했는지는 별로 안 중요하기 때문에 왜 이런 게 뉴스가 되는지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이 뉴스는 누가 뭘 샀느냐 팔았느냐보다 대금을 뭘로 지불했는지가 100만 배쯤 더 중요한 뉴스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해드림. 시골에서 쌀농사 짓는 농부는 쌀이 생기면 팔아서 돈으로 바꾸죠. 왜 바꿀까요? 아이들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은 돈으로만 받지 쌀로는 안 받잖아요. 뭐 이런 거죠. 얼마예요? 400만 원? 잠시만요. 한가마니, 뚱가마니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번거롭지만 쌀을 돈으로 바꿔서 은행에 넣어놓는 겁니다. 매번 쌀을 들고 다니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반도체를 만들어 파는 한국은 반도체를 팔아서 늘 달러로 바꿔놓습니다. 석유를 사와야 되는데 석유를 파는 산유국들이 석유값을 꼭 달러로만 받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반도체 팔아서 번 돈을 달러로 바꿔서 미국 은행에 저금을 해놓습니다. 별로 안 불편합니다. 뭘 사오든 달러로 사와야 되니까 오히려 그게 편해요. 중국도 이것저것 수출해서 번 돈을 달러로 바꿔놓고 씁니다. 중국도 석유를 사다 써야 되는데 석유 파는 나라에서 위안화를 안 받고 달러로 받으니까 중국도 돈 버는 족족 달러로 바꿔서 미국 은행에 저금해 놓습니다. 왜 미국 은행에 저금하느냐? 달러는 미국 돈이니까 미국 은행에서만 받아주거든요. 실제로는 미국 국채를 사는데 미국 국채를 어딘가에 보관해놔야 하잖아요. 그걸 받아주는 곳은 미국 은행밖에는 없습니다. 러시아도 유럽에 가스를 수출해서 번 돈을 달러로 바꿔놓고 미국 은행에 예금을 해놨습니다. 필요할 때 꺼내 쓰려고요.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뭘 팔아서 돈을 벌면 다 달러로 바꿔놓고 쓰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농부가 아이들 등록금 내려고 은행에 가서 여기로 송금해주세요 했는데 은행 지점장이 안 된다고, 이유도 없이 그냥 거절하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은행 문 닫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황당하죠? 웜에 괜히 쌀 팔아서 은행에 넣어놨어. 내 전업은행이랑 거래를 하나 봐라. 애들 등록금은 쌀로 내든가 해야겠구먼.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작년에 러시아가 정확히 그 꼴을 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미국이 러시아가 맡겨놓은 달러를 압수해버린 거죠. 그걸 보고 일단 러시아가 제일 당황했겠죠? 그 다음 당황한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도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은데 미국이 여차하면 계좌를 압수할 수 있겠구나. 옛날부터 미국이 저럴 수도 있다는 걸 알긴 알았는데 설마 그렇게 하겠나 싶었는데 정말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중국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뭘 만들어 팔면 그 돈을 달러로 받지 말아야겠다. 달러로 주면 그걸 미국 은행에 예금하지 말고 금이나 다른 걸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중국은 요즘 돈을 버는 족족 금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제일 필요로 하는 석유나 원자재를 파는 나라한테 가서 야, 이제부터 우리 달러 안 쓸 거야. 달러로 갖고 있다가 러시아 뒤통수 맞는 거 봤지? 우리도 이제 달러 안 쓸 거니까 우리한테 석유 팔려면 위안화 받아. 위안화 갖고 있다가 중국에서 뭐 사갈 거 있으면 그때 그 위안화 쓰면 되잖아. 정 사갈 게 없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금으로 바꿔줄게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사우디아라비아도 석유를 팔 때 위안화를 받을 수 있다는 발표, 그리고 브라질도 중국과 무역을 할 때 위안화를 받겠다고 한 발표입니다. 사우디와 브라질은 그럼 왜 중국의 그런 요구를 받아주느냐? 일단 중국이 매우 큰 고객이기 때문이죠. 중국이 위안화 안 받으면
다른 나라에서 석유 사온다? 뭐 예를 들면 러시아 같은 이런 압박을 좀 하기도 했고, 실제로 사우디에서 석유를 제일 많이 사가는 나라는 이제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거든요. 브라질에서 원자재를 제일 많이 사가는 나라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니까 중국이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와 브라질은 그렇게 하면서 미국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국 너희도 우리한테 뭐 줄 거 있으면 가져와봐. 안 그러면 중국이 하자는 대로 계속 할 거야. 얘들 달러 이제 안 쓴대.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브라질의 외환 보유액에서 위안화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은 아직 달러를 많이 갖고 있지만 유로화를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면 브라질이 옆나라 칠레랑 뭘 사고 팔면서 야, 너한테 위안화 줘도 되지? 또 중국에서 양말 같은 거 사올 때 위안화 쓰면 되잖아.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점점 더 위안화를 사용하는 빈도가 늘면서 중국 돈 위안화가 점점 더 국제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 이제 세계 기축통화는 달러가 아닌 위안화가 될 거냐? 그건 아직 모를 일이고 그럴 가능성도 지금으로선 상당히 낮습니다. 위안화는 아직 전 세계 결제의 2% 정도밖에 안 될 뿐더러 중국이라는 나라의 금융 개방성, 환율에 대한 투명성이 낮기 때문에 투자를 하려는 외국인들도 또 무역을 하려는 국가들도 아직은 신뢰하기 어려운 통화수단임에 이견이 없습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미국이 예전만큼 신사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국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한 번 돈을 위안화로 열심히 바꿔서 쟁여두는 경우는 드물 거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이런 일이 잦아지면 금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중국은 수출로 번 달러를 금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달러로 예금했다가는 러시아 꼴이 날 테니까요. 다만 거래할 때 위안화를 받은 나라들은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내가 위안화 받았다가 쓸 일이 없어서 위안화가 남으면 그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중국의 속마음은 야, 그냥 그거 갖고 있어. 미국 달러는 남아도 그냥 아무 말 없이 갖고 있더만 왜 위안화는 못 갖고 있겠다고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지만 남는 위안화는 언제든지 금이든 달러든 유로화든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액에서 고르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달러를 보유할 수밖에 없는 건데 최대한 달러 비중은 줄이고 전 세계 누구나 군소리 없이 받아가는 금의 비중을 늘릴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금을 사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패권에 금이 가기 시작했구나 라고 생각한 나라들은 다 금을 살 거고요. 그러면 별 생각 없던 나라들도 금값이 오르는 걸 기대하고 살 수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 금값이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요즘 사람들이 금리가 낮아질 걸 기대하고 금을 사기도 하지만 실제로 금값은 요즘 계속 오르고 있긴 합니다. 네 번째, 이런 중국의 움직임이 성공하고 위안화를 받는 나라들이 늘어나면 중국 돈 위안화가 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중국에서는 위안화가 귀해지고 위안화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가 위안화를 더 찍어내거나 금리를 낮춰서 위안화의 공급을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중국과 긴밀하게 연결된 우리나라 경제는 위안화 결제가 늘고 점점 더 국제화가 될수록 유리한 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선 달러 대신 위안화를 받는 나라들이 많아진다는 건 달러는 약세, 위안화는 강세라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달러 원 환율은 내려가는 원화 강세 쪽으로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달러에 1,300원을 하던 게 900원, 800원 이런 식으로 1,300원보다 내려간다는 거예요. 위안화 가치가 지금보다 오르면 중국과 경쟁하는 수출품 수혜 등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미국이 달러로 국제 결제를 한다고 미국 달러가 계속 강세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건 사실 지금 단언하기에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설명은 드렸지만 사실은 중국은 오래전부터 위안화를 달러와 같은 국제통화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기축통화가 되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돈을 찍어서 쓸 수 있고 그러면 중국인들도 힘든 노동 안 하고 미국인들처럼 소비가 미덕인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안화 결제뿐 아니라 중국이 하려는 국제적인 정치 포지션 또한 미국이 그간 해왔던 국가 간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점점 미국이 설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는 점도 중국을 계속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자,
자, 오늘도 핵심만 쏙쏙 모은 경제 이슈 중국 위안화 이야기 해봤는데요. 이제 중국 위안화 결제 증가가 왜 중요한지, 달러 패권을 위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경제 이슈로 찾아오겠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듣고 싶어요, 이 뉴스가 궁금해요 하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주 금요일은 많이 시청하는 날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